운동 후 회복을 돕는다. 멜라토닌은 격렬한 운동 후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 후 취침 전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수면과 회복 지표, 근육 손상 완화, 다음날 운동 수행 능력 보존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균 연령 15.4세인 10명의 청소년 유도 선수들 대상 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요요 인터미턴트 리커버리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밤 10시에 멜라토닌 10mg을 1회 복용시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요 간헐적 회복 테스트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위압과 비교했고 교차 시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요요 간헐적 회복 테스트는 축구 선수들의 심폐지구력과 회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지금은 다른 종목에까지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20m 왕복 달리기를 계속하는데 점점 빠르게 20m 왕복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빨라진 시간에 맞춰서 20m를 달리지 못하면 테스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전날 저녁에 실시한 요요 간헐적 회복 테스트에서 두 그룹이 뛴 거리는 동일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이 효과가 말이 되나요? 다음날 아침 실시한 테스트에서 멜라토닌 복용한 그룹이 위압군 대비 82m를 더 뛰었습니다. 20m씩 4번을 더 달렸다는 것인데요. 이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근육 회복이 빨랐고 멜라토닌 자체에 손상된 근육 복구 효과가 있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 1회 복용으로도 모든 수면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멜라토닌의 운동 영양제로서의 효능을 평가한 다수의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멜라토닌을 챙겨 드실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축구 대회를 위해서 맹훈련에 돌입한다면서 아르기닌을 사가시는 분들, 매주 조기축구 드신다고 피로회복제를 사가시는 분들, 경기가 끝나고도 앱으로 그날의 경기를 분석하는 그들의 열정을 위해서 멜라토닌을 권해드려야겠습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깨지 않으면서도 일관되게 근육통 완화, 운동 후 회복 촉진, 수면의 질 개선, 피로도 감소,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나오게 되니까 먹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에 쓰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세균 감염 또는 원인 불명의 폐혈증에서 병의 경과와 사망률을 개선시키고 코로나19 감염에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감염병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슬슬 늘어나는 추세죠.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 분석에 포함된 모든 임상시험에서 멜라토닌은 코로나 진단 후 14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복용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 멜라토닌은 대조군 대비 사망률을 38% 감소시키는 효능을 보여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대상으로는 그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외에 코로나 환자들에게는 사망률을 낮춘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논문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후 평균 4일째부터 멜라토닌 2에서 6mg을 저녁 9시에 복용하게 한 환자 224명과 멜라토닌을 먹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한 시험입니다.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고 입원 일수도 감소하는 등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환자분들한테 멜라토닌 안 드리고 뭐 했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는 예방적 요법으로 멜라토닌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불면증이 흔합니다. 수면 중 기침, 가래 등이 많이 나오고 베타2 어고니스트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의해서 수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COPD 환자들은 삶의 질이 낮은데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는 삶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불면이 있는 경우는 COPD의 예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OPD 환자에서는 수면제 사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야간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호흡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정말 곤란하네. 그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에겐 바로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COPD 환자에게 21일간 3mg 멜라토닌을 취침 전 1시간에 복용하게 하면서 위압과 비교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멜라토닌 복용군의 PSQI 점수는 7.75점이었는데요. 멜라토닌 복용한 후에는 4.58점으로 무려 3.17점이 감소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도파미너직 뉴런이 죽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모터 심텀이 나타나게 됩니다. 논모터 심텀이 일반적으로 모터 심텀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데 냄새를 잘 못 맡는 것과 변비, 불면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REM Behavioral Disorder, RBD를 겪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REM 수면 시 꿈을 꾸는데 정상인은 꿈을 꿀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RBD 환자는 꿈을 꾸면서 주먹질, 발차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파킨슨 환자에서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고 파킨슨병의 증상, 그 중에서도 특히 논모터 심텀을 완화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도파미너직 뉴런에 멜라토닌 리셉터가 존재해서 멜라토닌이 항산화, 항염 효과와 함께 미토콘드리아 보호 효과를 통해 도파미너직 뉴런을 보호한다는 메커니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UPDRS 점수는 파킨슨병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50개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총점은 260점입니다. 2023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10mg 이상의 멜라토닌 제제를 최소 12주 이상 속방용으로 복용했을 때 파킨슨병의 전반적인 증상과 수면장애 모두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는 5개의 RCT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10mg과 50mg의 고용량의 멜라토닌을 썼을 때 UPDRS 점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톤이나 멜라토닌이나 너의 끝은 어디란 말이냐? 정말 끝이 없구나. 10mg 속방형을 쓴 다네시바르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60명 파킨슨병 환자 대상 12주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실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멜라토닌 UPDRS 점수 중 파트 1 인지기능 우울증 동기부여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는 다른 여러 시험에서도 일관되게 나옵니다. 파킨슨병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물인 L도파는 모터 심텀을 포함하여 파킨슨병의 여러 증상을 잘 개선시킵니다. 그렇지만 L도파는 인지기능 저하나 우울증 같은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멜라토닌과 L도파를 병용하게 되면 서로 보완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RBD의 경우는 2023년 미국 수면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BD 치료에 클로나제팜, 프라미팩솔, 멜라토닌을 모두 사용하도록 동일한 권고 등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RBD 환자에서 멜라토닌과 클로나제팜의 효과를 비교한 몇몇 보고들에서는 고용량 멜라토닌이 클로나제팜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멜라토닌에는 우울증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우울증 환자의 수면을 돕는다는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플루오세틴을 투여하면서 일부에는 서방형 멜라토닌 2mg을 밤 9시에 추가 투여하고 위약군과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를 비교하였습니다.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 환자는 기본적으로 PSQI가 높고 플루오세틴 자체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4주 후 PSQI가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위약군 대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멜라토닌 2mg과 같은 낮은 용량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불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 높은 용량에서는 우울증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를 참고하면 우울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멜라토닌 하루 10에서 20mg 요법이 필요합니다. 20mg은 낮 동안의 졸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임상에서는 안전한 10mg 용량을 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에서 참고한 2022년 메타 분석에는 멜라토닌 10mg 시험 결과가 3개, 20mg을 쓴 시험 결과가 1개 발표되었습니다. 4개의 데이터 모두 멜라토닌 고용량 요법의 우울증 개선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PCOS 여성 대상으로 12주 동안 멜라토닌 10mg을 취침 전 1시간 전에 복용하게 한 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군 대비 PSQI를 2.7점, BDI를 4.1점 개선시켜서 수면의 질과 우울증 모두 큰 폭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아주 효과가 인상적이군요. 이명에 쓰는 멜라토닌. 주류 의학에서 권고되는 만성 이명 치료는 보청기 작용, 티니터스 리트레이닝 테라피, 인지행동 치료 등 비약물적 중재가 중심이며 약물이나 보충제의 단독 효과는 비교적 효과가 완만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명은 정말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병원을 오래 다녀도 전혀 차도가 없다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뭐라도 할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만성 이명의 여러 임상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나타냈고 피크노제놀과 함께 약국에서 이명 치료에 활용하기가 좋은 보충제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는 THI, 티니터스 핸디캡 인벤토리 점수를 낮춰주는 효능의 크기는 TRT나 CBT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THI는 이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고통, 그리고 절망감이나 통제력 상실감 등을 평가하는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주관적인 고통 정도를 0에서 4점 정도로 점수합니다. 총점이 100점입니다. THI는 이명 심각도를 측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임상시험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THI 점수에 따른 이명 중증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8에서 76점이 모더레이트 핸디캡이고 58점 미만은 마일드 핸디캡,
76점 초과는 시비어 핸디캡에 해당합니다. 멜라토닌은 최소 3건의 RCT를 통해서 만성 이명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고, 급성 이명에서도 표준 치료에 추가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최소 3건의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3mg 용량이 사용돼서 용법 용량의 일관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RCT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간 진행된 이 임상시험에서 만성 이명 환자 90명을 멜라토닌 3mg군, 서트럴린 50mg군, 플라시보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THI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위약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멜라토닌 복용군에서는 10.28점이 감소해서 서트럴린 50mg 복용군이나 만큼 효과가 좋았습니다. 둘째, 이명 크기 점수와 하루 23시간 중 이명이 느껴지는 시간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티니터스 어웨이어니스 스코어를 감소시키는데 멜라토닌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는 서트럴린보다 좋았습니다. 많은 이명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데 멜라토닌은 이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이명 개선 효과와 함께 수면 보조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면 장애를 보이는 이명 환자들은 체감적인 이명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받고 있는 수면 장애를 보이는 이명 환자들에게도 잠이 보약이다라는 관점에서 멜라토닌을 권해드려야겠습니다. 야뇨증에 쓰는 멜라토닌. 야간 수면 중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주된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입니다. 정상적인 생체 리듬에서는 밤에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해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고 소변량을 줄여서 야간뇨를 방지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야간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야간뇨 이거 정말 괴로운 질병인데요. 분명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싶고 잠에서 또 깨고 야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된 야뇨증 환자들에게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바소프레신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멜라토닌 자체가 수면의 질을 개선해서 잠을 덜 깨게 하고 방광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야간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낮에 멜라토닌 0.05mg, 0.5mg, 5mg 그리고 플라시보를 번갈아 가면서 경구로 복용한 교차 복용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5mg에서는 바소프레신 분비를 억제했지만 0.5mg에서는 바소프레신 분비를 촉진했습니다. 경구로 복용한 멜라토닌 용량에 따라서 바소프레신 분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용량은 효과가 없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은 멜라토닌 2mg으로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야뇨증을 보이는 5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은 멜라토닌 그룹은 65.9세, 위약군은 68.5세였습니다. 2주 동안 직방형 멜라토닌 2mg을 복용하면서 야간뇨 횟수가 2.3회에서 1.3회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고 잘 수 있던 시간도 1시간 연장되었고 삶의 질도 좋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일정한 개선 효과가 확인된 멜라토닌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거 중심 이학사였습니다.